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월성원전, 통계 조작 등등의 사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고 억울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또 무죄가 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공동대표 발의해 주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건폭몰이의 희생자셨죠. 고 양해동 열사의 배우자인 김선희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조합 변종배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한수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의 피해자이고 최종 무죄를 받으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네. 이규원 전 검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하여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였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 일대 기념비적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주권자적 결단에 따라 지난 6월 4일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금 윤석열의 망동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며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격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의 모든 이들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집권 시절 자행한 온갖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공적 권력을 특정한 무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비상계엄 같은 국가 비상대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내란 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무리들이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등의 수사 행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 절차 원리 내지 인권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시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터잡아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울러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 정치적 폭력의 실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께서 깊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양해동 열사 배우자 김선희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종배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님, 세 번째는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이광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위 총괄 간사님, 이렇게 네 분의 피해자 증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규원 지금 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님까지 5분의 말씀을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양해동의 아내 김선희입니다. 건설 현장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던 남편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한 만큼 임금 받고 가족과 같이 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후 일한 만큼 돈 받고 일터에서 대우가 좋아졌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로 한순간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 특진을 내걸고 건설 노동자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압박했습니다. 그중에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자신은 떳떳하다고 당신 나 못 믿냐며 저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전 윤석열 퇴진시켜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아마도 윤석열에게 대항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남편과 동료 건설 노동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거대한 힘을 가진 강자 윤석열 정권과 검찰, 경찰이 작고 힘없는 약자인 아빠, 그리고 아빠 동료들인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죄가 없었음을,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 특별법으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피해받았던 남편과
동료 건설 노동자들에게 대한 건폭몰이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배 수석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변종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고 양희동 열사 배우자님과 건설노조 동지들께도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화물연대의 조합원이자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입니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일모를 막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총파업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 해운대 지부장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장이 기각되어 나올 수 있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권은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노동권을 탄압하고 화물연대를 부당하게 압박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단지 생존권을 외쳤다는 이유로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그 결과 약 29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기소되고 처벌받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저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생계를 위협했고 이는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그날의 상처와 부당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화물연대만이 겪은 아픔이 아님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으며 무엇보다 저희가 빼앗긴 명예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발의되는 특별법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진실을 밝히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수 사무처장. 노조사무실 압수수색만 22회, 자택 압수수색 다수, 소환조사 2,250여 명, 이들 중 기소자 총 703명, 확정된 징역형은 72명 중에서 4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4명이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벌금형 수억을 포함해서 총 400여 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조합원들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1,500명은 아직도 여전히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란부 윤석열의 정권 초기였던 2022년 5월 10일부터 3년여간 소위 건폭몰이의 결과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아예 무시했고 노사 간의 문제, 단체 협약의 문제를 오로지 형사법으로만 적용했습니다. 고용 요구에 따른 노사 간 교섭과 집회를 협박 및 공동 강요, 공동 공갈, 업무 방해죄로, 그리고 대법원에서 임금이라고 판단한 타워의 원래비와 노조법 단체 협약에 따른 타임오프 임금은 금품 갈취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 기계 노동자들의 교섭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담합죄로 둔갑된 결과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는 사전 구속영장 발부율이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사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에 이릅니다. 그리고 경찰 80-90여 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약 8회에 걸쳐 주소지를 옮겨왔고 현재 거주자는 약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는 미혼으로서 동거 가족이 없는 반면 건설 노동자의 직업 특성상 공사 현장이 전국에 걸쳐 있어 거처를 수시로 옮겨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 사유로 밝힌 검찰의 구속 사유입니다. 얼마나 건설 노동자를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30년간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오늘 발의하는 입법 특별법안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4명의 구속조합원 동지들 하루속히 석방을 비롯해서 사면 복권을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으로 얼마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광철입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11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86년도에 이른바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화회 소속의 육군 소장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정당의 원내총무,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불리는 이세기 의원을 군홧발로 가격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이었던 남재희 의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정치군인 또 하나회 군부 독재 실상 민주주의 유린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검찰 무리들의 행태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가를 도륙내는 사냥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증언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고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나왔던 고문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실상과 본질은 동일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저도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참여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법이 꼭 입법이 되어서 그들의 세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분들이 다시 좀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직검사 이규원입니다. 저는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4년 6개월 동안 수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성찰은커녕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 검사의 4년 6개월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제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송강 검사, 이정석 검사, 임세진 검사, 김경목 검사, 김성훈 검사 더 있지만 적어도 이분들은 성찰하고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